하나의 전선이 그녀의 목을 조였죠. 불은 태우지 못한 채 숨을 삼켰고 그 흔적은 냉기로 바뀌었어요. 사랑과 돈, 그리고 배신이 엉킨 밤. 면식이 만든 살인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오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인천의 밤은 평소보다 짙게 눌려 있었어요. 상가 뒤편 지하로 검은 연기가 기어올랐죠. 새벽 공기 속에서 타는 냄새가 길게 퍼졌고 그 냄새는 금세 누군가의 비명을 삼켜버린 듯했어요. 소방관이 문을 깨고 들어섰을 때 그곳엔 이미 죽음의 온도가 스며 있었죠. 바닥엔 이불이 젖어 있었고 그 위엔 숨이 멎은 여인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투명 테이프로 덮여 있고 목엔 전선이 감겨 있었어요. 손은 뒤로 묶였고 발목은 여러 번 엮여 있었죠. 그 장면을 본 소방대원은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어요. 불길은 이미 진화됐지만 방 안의 냉기는 꺼지지 않았어요. 이불 아래엔 눅눅한 방석이 켜켜이 깔려 있었어요. 15개의 방석이 층층이 쌓여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불을 먹이려 한 흔적이었어요. 휘발유 냄새는 없었어요. 대신 태운 이불, 눌린 천, 그리고 눅눅한 공기. 촉진제가 아닌 맨손으로 불을 붙인 듯 했어요. 소방수는 발끝으로 그 잿빛 자국을 훑었죠. 내실은 타담한 불로 검게 눌려 있었고 벽에는 연기가 그린 그림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폭력이 만든 음영이었어요. 사람의 손이 만든 불, 숨을 지운 불, 그리고 남겨진 불의 잔상. 모든 것이 차분하게, 그러나 확실히 의도를 말하고 있었어요. 여긴 누가 그녀를 태웠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아범이 말했죠. 이건 단순히 우발의 냄새가 아니에요. 냄새엔 의도가 스며들죠. 누군가 그녀를 알고, 그녀를 태우고, 그녀를 지웠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면식은 흔적을 남깁니다. 낯선 자는 두려워 흔적을 지우려 하지만 아는 자는 그 흔적 위에 덧칠을 하죠. 그것이 이 불이에요. 그 말처럼 그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싸움도 발버둥도 비명도 없었죠. 단 하나, 이불의 주름만이 마지막 몸부림을 대신했어요. 그녀의 목엔 전선이 감겼고 손엔 피가 돌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그 자리에 서서 불길이 아닌 냉기를 느꼈어요. 이건 복수도 강도도 아닌 면식의 살인이었죠. 형사 성주는 그 자리에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 바닥에 남은 물기는 불을 끈 물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이 식으며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보였죠. 손목에 감긴 나일론 끈은 너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아래로 퍼진 푸른 멍은 고통의 시간대를 알려줬어요. 방 안은 어지럽혀지지 않았고 탁자 하나 넘어간 흔적도 없었어요. 싸운 흔적이 없다면 그건 믿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성주는 벽에 번진 그 흐름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계획이 아니야. 순간이야. 그러나 그 순간조차 누군가의 내면에 쌓인 오랜 불신에서 비롯된 것처럼 냉랭했어요. 내실 한쪽엔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잔은 깨끗했고 입자 하나 묻지 않았죠. 누군가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불빛이 깜빡이던 주방문 근처엔 작은 구두 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물에 젖은 자국이었죠. 바닥의 냉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오며 형사의 뒷덜미를 스쳤어요.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탄 직후의 석탄과 젖은 첫 냄새, 그리고 약간의 향수. 그 향수는 피해자가 늘 쓰던 거라 했어요. 향이 남았다는 건 그가 죽음의 직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냄새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냄새는 두려움의 냄새예요. 누군가 사랑했던 냄새가 공포로 바뀐 거죠. 그의 말에 공기가 일순 멎었어요. 벽에 비친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불빛은 흔들리며 여인의 형체를 따라 흘렀어요. 형사들은 그 불빛에 얼굴을 비췄어요. 그들의 눈동자엔 증오보다 혼란이 깃들었죠. 불은 인간의 흔적을 지우려는 본능의 도구였어요. 누군가의 숨결을 묻기 위한 불, 용서받지 못할 불. 다크아님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눌렀어요. 사람은 흔적을 지우려다 오히려 자신을 남겨요. 그 시신을 감싸던 전선은 너무 단단히 꼬여 있었어요. 그건 미리 준비된 도구가 아니었어요. 옆방 콘센트에서 뜯어낸 충전선이었죠. 충동과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한 흔적이었어요. 피해자의 손톱 아래엔 미세한 가루와 머리카락 한 올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싸움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살기 위해 잡은 손끝의 절망이었죠. 형사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현장을 스케치했어요. 불길이 스쳐간 천장은 아직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사라지는 속도가 인간이 잊혀지는 속도와 같았어요. 내실 문 밖엔 3개의 화분이 줄지어 있었어요. 잎은 타서 말라 있었고 흙은 물에 젖어 어둡게 뭉쳐 있었어요. 형사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죠. 그 화분들은 평소 피해자가 손수 돌보던 것들이었어요.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맞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환함은 죽음의 장식이 되었어요. 화분 옆엔 굳은 핏방울이 하나 말라붙어 있었어요. 작고 둥근 점처럼. 성주는 그 자국에 시선을 두고 천천히 손을 폈어요. 이건 실수야. 분노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야. 감정의 폭발이었어. 그날 새벽, 다방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빛이 흘러나왔고 냄새는 골목을 따라 퍼졌어요. 새벽 공기를 타고 흐르는 불길한 냄새는 지나가던 사람의 코를 찔렀죠. 신고가 들어온 시각은 12시 40분, 화재 진압 완료는 1시 25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인간의 삶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형사들은 물이 차오른 방 안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말 대신 한숨만 섞였죠. 연기 사이로 가라앉은 먼지들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마치 죽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처럼 느리게요. 아범이 말했죠. 죽음은 말이 없어요. 하지만 흔적은 거짓말을 못해요. 누군가의 의도가 닿은 곳엔 늘 질서가 남아요. 아범의 목소리는 잿빛방 안을 울렸죠. 이건 정돈된 살인이에요. 그 잔혹함은 충동의 탈을 쓴 계산이었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형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엔 여전히 연기가 섞여 있었고 불빛은 깜빡이며 벽을 두드렸어요. 그때 모두가 알았어요. 이건 우연의 살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마음속 불씨가 오래전부터 타고 있었던 거였죠. 형사들은 피해자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어요. 손님 명단, 통화 내역, 빈 문서. 모든 게 섞여 있었어요. 다방은 손님보다 거래가 많았죠. 돈이 돌던 자리엔 언제나 인간의 욕망이 깃들었어요. 피해자는 늘 웃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움과 경계로 봤어요. 건물 산대, 돈 많대, 그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죠. 성주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어요. 이건 질투와 채무가 엉킨 살인이야. 그 말 속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지혜는 다방 주인이었어요. 같은 구역, 같은 업종, 그리고 같은 남자 도현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형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썼어요. 말끝이 흔들렸죠.
그녀의 눈은 거짓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어요. 성주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어디 갔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의 방향이 움직였어요. 도현은 금성여관에서 묵고 있었어요. 주인은 형사에게 말했죠.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날짜는 2월 19일 새벽. 화재가 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는 사라졌고 방엔 낡은 잿더리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엔 덜 꺼진 담배 한 개피. 그 재가 아직 식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형사는 손끝으로 그 재를 눌렀죠. 불은 기억을 지워도 냄새는 남는구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방향을 잡기 시작했어요. 형사들은 여관의 창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밀려들며 눅눅한 담배 냄새와 섞였죠. 침대 시트엔 눌린 자국이 선명했고 이불엔 검은 재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건 방화 직후 묻은 흔적이었어요. 탁자 위엔 식은 커피와 성냥개비가 하나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굳었고 성냥은 부러져 있었죠. 그 부러진 성냥 끝엔 검은 탄 자국이 있었어요. 성주는 그걸 손끝으로 눌렀어요.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미세한 흔적으로 남아요. 불씨는 꺼졌지만 냄새는 진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크아님은 창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죠. 사람은 도망가면서도 자신이 있던 곳을 닮아요. 그 냄새, 그 온기, 그 어둠까지요.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긁었어요. 형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도 각자의 머릿속엔 한 사람의 이름이 맴돌았죠. 도현. 그는 불을 피운 손으로 여자의 목을 감았고 그 손으로 커피를 들었어요. 불과 향, 둘 다 인간의 기억을 남기는 도구였죠. 다크아님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가 살인을 배운 건 우연이 아니었죠. 탐문 수사는 지옥이었어요. 20곳의 다방, 300명의 얼굴, 그리고 무수한 거짓말. 형사들은 이름을 물었고 사람들은 눈을 피했어요. 그 사람 착했어요. 가끔 술에 취했죠. 돈 얘기만 나오면 싸웠어요. 모든 진술이 서로 엇갈렸어요. 하지만 거짓 사이에도 진실은 있었어요. 단 한 문장. 그 사람은 여자를 무서워했어요. 그 말이 성준의 머릿속에 남았어요. 여자를 무서워한 남자. 그 공포가 폭력이 된 사건. 면식의 끝엔 늘 비틀린 애착이 있었어요. 지혜는 다시 불려왔어요. 형사들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대답은 더 느려졌어요. 그날 전화했어요. 새벽쯤 여관 간다고 했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성주는 눈을 좁혔어요. 그 여관, 이름이 뭐죠?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도여관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미도여관, 그곳은 불에서 도망친 자가 머물던 곳이었죠. 형사들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어요. 추위가 아닌 냉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미도여관 주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새벽 4시쯤 왔어요. 방 달라길래 졌죠. 손님이 묵은 시간. 그리고 새벽의 냄새. 주인의 손끝엔 아직 그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도현은 그때 이미 모든 걸 끝내고 온 얼굴이었어요. 눈은 부었고 손등엔 검은 자국이 있었죠. 형사들이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그날 담배를 2개 붙였어요. 2개의 불, 2개의 죄. 그 불은 생명을 태우고 자신을 감췄어요. 성주는 경찰서로 돌아와 담배를 꺼냈어요. 재를 털며 사진을 바라봤어요. 불길에 그을린 방,
테이프에 덮인 얼굴, 묶인 손 그 모든 게 인간의 공포와 욕망의 합작이었어요. 우발이라 하기엔 너무 침착했어.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어요. 다른 형사들이 고개를 들었죠. 그럼 계획입니까? 성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의 폭발이었어. 감정이 계획을 대신한 살인이야. 그 마른 방 안에 남아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감정은 계획보다 잔혹해요. 계획은 계산을 남기지만 감정은 흔적을 남기지 않죠. 그래서 더 무서워요. 아범의 목소리가 어둠을 타고 스며들었어요.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눌렀죠. 목을, 숨을, 그리고 인간성을요. 그 말이 흐르자 형사들의 손끝이 떨렸어요. 인간의 본능이란 그렇게 단순했어요.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데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어요. 도현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빚이 있었고 손에 쥔 게 없었어요. 그가 가진 건 말뿐이었어요. 돈 좀 줘요. 그럼 나 새로 시작할게요.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내가 망했을 때 했던 말이야. 그 말은 도현의 귀 속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불이 붙었어요. 인간의 자존심은 불보다 빨리 타올랐어요. 사랑이 아니라 지배의 본능이었어요. 그는 여자의 숨을 막으며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 했어요. 도현은 손에 잡힌 충전선을 감았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여자의 눈엔 믿음이 아니라 공포가 번졌어요. 왜 그래, 도현아? 그 목소리가 끊기자마자 공기마저 멎었어요. 그가 줄을 더 조였어요. 숨이 끊기기 전 여자는 도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현은 손끝이 저릴 때까지 줄을 놓지 않았어요. 방 안엔 오직 불빛의 흔들림만 남았어요. 살인의 뒤엔 항상 후회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도현의 후회는 불이었어요. 그는 라이터를 켰어요. 불꽃이 작게 일었고 방석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불은 순식간에 모든 걸 집어삼켰어요. 냄새가 퍼졌고 공기가 흔들렸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손등에 남은 전선 자국이 따갑게 타올랐어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흔적이기도 했죠. 불이 그를 구했는지 삼켰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형사들은 도현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어요. 통화 기록은 새벽 4시, 다방 근처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겼죠. 그 좌표는 정확히 불이 시작된 지점과 일치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빨간 점이 형사들의 시야를 찔렀어요. 성주는 손끝으로 그 점을 눌렀어요. 여기야. 그는 이 자리에서 통화를 했어. 전화 너머엔 여자의 목소리가 있었겠죠.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녀의 숨소리였어요. 그리고 불의 소리. 인간의 마지막 통화가 남긴 신호는 언제나 차갑게 정확했어요. 도현은 여관을 나와 골목으로 향했어요. 새벽은 죽은 시간처럼 조용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그의 손끝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는 주머니 속 라이터를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의 떨림이 멈추질 않았죠. 불빛이 스쳐갈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죄를 느끼죠. 그건 불보다 무거운 짐이었어요. 다크아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살인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 사람의 불은 꺼졌지만
그 죄의 불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죠. 형사들의 눈동자에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피곤함보다 깊은 분노가 깔렸죠. 인간의 죄는 늘 흔적을 남겼어요. 숨을 죄던 손끝, 불을 붙이던 라이터, 그리고 도망치던 발소리.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얼굴로 모이고 있었어요. 다크아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자신의 흔적을 태웠지만 불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죠. 성주는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넘겼어요. 손끝엔 검은 재가 묻어 있었죠. DNA 결과 나왔습니까?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치합니다. 도현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어요. 제가 다시 흩날렸죠. 성주는 손을 내렸어요. 이제 끝났군 하지만 그의 눈엔 안도 대신 씁쓸함이 서렸어요. 그가 잡는 건 한 명의 살인자였지만 놓치는 건 인간의 이유였죠. 이유 없는 폭력만큼 잔인한 건 없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도 변명부터 떠올려요. 하지만 변명은 구원이 아니에요. 도현은 이미 스스로를 지웠어요. 죄는 불처럼 번지고 그 불은 자신을 태우죠. 아범의 목소리는 느릿하게 울렸어요. 그는 여자를 죽였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웠어요. 죄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아요. 형사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방 안엔 담배 연기와 제 냄새가 섞였어요. 진실은 언제나 그 냄새 속에서 피어올랐죠. 도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사라진 건 서울의 낡은 공중전화 주변이었죠. 형사들은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전화 부스엔 담배꽁초가 3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엔 붉은 립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여자의 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환상의 잔상일까요? 그 전화기엔 동전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떨어진 동전. 그것이 도현의 마지막 증거였어요. 인간의 흔적은 그렇게 사소한 곳에 남아요. 목숨보다 작은 금속의 울림으로요. 형사들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그가 돈을 요구하거든 바로 연락주세요. 모든 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도현은 사촌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누나, 돈 좀 필요해요. 누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죠. 그가 다시 인간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언어엔 온기가 없었어요. 이미 죄의 그림자가 붙어 있었죠. 목소리 끝엔 무너지는 숨이 들렸어요. 서울 종묘 인근 공중전화 부스 앞 형사 문준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연신 시계를 봤죠. 바람은 차가웠고 유리창엔 서리가 맺혔어요. 누나가 약속한 장소였어요. 사람들 틈에서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보였어요.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고개를 숙인 채 지나치는 그림자. 그 순간 형사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건 오랜 수사감의 직감이었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며 손을 움켜쥐었죠. 저 사람이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형사는 그를 향해 걸었어요. 도현, 그 한마디에 남자가 몸을 굳혔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모자를 벗기자 그 얼굴이 드러났어요. 초췌하고 피로에 젖은 얼굴. 그 속엔 인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었죠. 나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보다 그의 눈이 먼저 진실을 고백했어요. 형사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손목엔 전선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건 죄의 사인처럼 새겨져 있었죠. 도현은 조용히 끌려갔어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은 길었어요.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도현의 얼굴엔 피로와 공포가 교차했어요. 그녀가 먼저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듯 벗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난 그만. 형사는 그 말을 끊었어요. 살인은 이유로 용서되지 않아. 이유가 있는 순간 사람은 괴물이 돼. 차 안엔 침묵이 떨어졌어요.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죠. 도현의 진술은 밤처럼 흔들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중얼거렸죠.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날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말끝이 끊어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형사들은 묵묵히 들었어요. 진실이란 언제나 가장 추한 형태로 흘러나오죠. 사랑이란 이름에 집착,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죄. 도현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공포였어요. 형사들은 그의 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짓을 잡아냈어요. 그녀가 먼저 벗었다고. 성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쐈어요. 도현은 고개를 떨궜죠. 그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방 안의 침묵은 오래 지속됐어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증거보다 더 강한 건 인간의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나 왜곡된 형태로 살아남았어요. 형사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어요. 진실은 내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말해줬다. 반항도 간절함도 없었어. 단지 공포뿐이었지? 아범이 말했죠? 진실은 말보다 몸이 먼저 기억해요. 죽음은 말이 없지만 흔적은 증언을 하죠.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그녀의 손, 그 작은 주름 사이엔 마지막 체온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체온은 아직 식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이제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애착이 만들어낸 파괴였어요. 인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가장 무거운 폭력이었어요. 도현은 자백 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조서에 사인하라는 말에도 손이 떨렸죠. 그녀가 나를 떠올릴까 봐 불을 질렀어요. 그 말은 무덤처럼 차가웠어요.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태운 건 그녀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도현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인 얼굴. 그 안엔 인간의 모순이 응축돼 있었어요. 그는 이미 불 속에서 자신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살아있는 시체처럼 앉아 있었죠. 다크아님은 조용히 속삭였죠.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야 자신이 인간이었음을 깨닫죠. 그때의 공포가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에요. 그 목소리가 공기처럼 스며들었어요. 성준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 따뜻한 액체가 식어가듯 마음도 식어갔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남은 건 잔향뿐이었어요. 불은 꺼졌고 냄새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여전히 타고 있었어요. 인간의 악은 불보다 오래 남아요? 도현은 수갑을 찬 채 유치장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소리가 좁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죠.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마지막 용서였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란 산자에게만 주어지는 사치였어요. 도현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어요. 발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그는 멈춰 서서 벽에 기대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다시 찾아왔어요.
형사들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들의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관계의 파멸이었어. 성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불로 변하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과 증오의 거리는 불꽃 한 계피만큼 짧았어요. 그 불이 타오르는 순간 모든 감정은 재가 되었죠. 그 재는 바람에 흩날리며 또 다른 인간의 마음에 내려앉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쉽게 타요. 그 불은 죄가 되고 죄는 흔적이 되죠.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방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도현은 결국 자신이 만든 불 속에서 갇힌 거예요. 타인의 고통으로 자신을 덮은 거죠. 아범의 말은 슬프게 이어졌어요. 그런 불은 꺼지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 세상엔 언제나 또 다른 불이 피어나요. 새벽이 밝았어요. 인천의 거리는 아직 차가웠어요. 다방 건물엔 여전히 그 흐름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잠시 발을 멈췄어요. 여기, 그 사건 났던 곳 이래 누군가 낮게 속삭였어요. 그 마른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불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죠. 담장엔 검게 남은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인간의 흔적이었어요. 누구도 그 흔적을 지우지 못했어요. 아범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날의 불은 꺼졌지만 인간의 어둠은 아직 타오르고 있어요. 죄는 불처럼 번져요. 사랑도 증오도 결국 같은 불에서 시작됐죠.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기억하세요?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타인을 향하지만 결국 자신을 태워요. 다크아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맞아요. 불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죠. 어둠 속에서 잿빛 공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냄새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